네, 오늘장 마감 상황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전략에 녹여내겠습니다. 주 후반의 전략 이분과 함께 세워보시죠.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장 한마디 알려주시죠. 두려움은 실패를 낳는다. 네, 계속해서 시장 긍정적으로 보고 비관은 실패의 지름길이다.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어요. 두려움은 실패를 낳는다. 오늘 한마디의 이유는요? 네, 이제 개인 투자자나 뭐 초보 투자자, 전문 투자자,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이렇게 그러면 실력을 많이 갖춘 분들은 두렵지 않을 거라고 뭐 장이 빠지고 주가가 급락하면 이제 두렵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다 비슷합니다.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나 개인이나. 그래서 이제 월가 있는 펀드 매니저를 이제 거의 해보면 거의 28년 동안 지금 가장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실적도 가장 안 좋을 거라 보고 있고 그러면서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안 심리가 가중되면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로 계속 실적이 계속 나쁘게 전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컨센서스를 나쁘게 다 잡아놓고 실제로 나오는 거 보면 좋은데도 계속 처음에는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와도 부정적 시각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음엔 안 나오겠지 안 나오겠지 하면서 계속 그 상태에서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 그러면 결국은 바닥을에서 이제 어떤 투자를 실행하려는 어떤 심리인데요. 그게 실제로는 불가능한데 그래서 현금을 지금 가장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28년 동안 현금 비중이 펀드 매니저들이 가장 높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두려움의 결과죠. 그래서 현금을 갖고 있으면 주식 투자를 안 하고 채권 다 해야 되는데 결국은 주식을 한다면 현금이 가장 위험한 자산이기 때문에 두려움보다는 어떤 가치를 보고 그냥 행동을 하는 게 현재 시장의 가장 성공 확률을 높이는데요. 일반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장에서는 지수가 좀 반등을 하고 있으면 단기 랠리 중인데 이게 또다시 지난 6월 달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올라가다 또 급락하지 않을까. 다음 주에 FMC 회의도 있고 빅스텝도 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악재가 나오면 또 빠지더라. 그러면서 계속 현금을 갖고 있다든지 불안 심리를 가중해서 두려움을 내가 갖고 있으면 투자자로서 어떤 좋은 주식뿐만 아니라 행동하기 아주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향을 지금 현재 좀 무시하면서 좋은 종목을 찾으면 그대로 실행하고 포트폴리오 조정도 지금 실행하면 결국은 좀 지나면 바닥에서 내가 많은 투자를 했구나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요즘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오늘 장에서 중요한 점들 정리를 해주세요. 오늘 시장이 이제 우리 시장도 반등을 많이 했다가 2,410까지 갔다 다시 좀 빠졌는데요. 낙폭을 상승률 반납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지금 어닝 시즌인데 어닝 시즌에 어닝 시즌 한 9% 정도 진행이 됐는데 그 중에 3분의 2가 예상보다 실적이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예상보다 실적이 좋다는 거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전망을 보수적으로 아주 낮게 잡아놨다는 거죠. 특히 은행주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체적인 지수도 은행 시장 예상보다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반 경직성은 확실히 확보한 걸 보이고 6월달 저점이 단기적인 저점이다 이렇게 하기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적 시즌에 실적 예상보다 안 나온다면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예상보다 잘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은행주가 지난 며칠 동안 급락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틀 동안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미국도 은행주의 호실적으로 반등의 근거를 제공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바닥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특히 은행주의 반등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좀 있다는 거죠. 경기 그런 어떤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은행주가 우리나라 KB금융 이렇게 한국 금융주주부터 해서 우리 금융주 전체적 반등에 어제부터도 강한 선두주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느 정도 경기의 추가적인 침체가 너무 과다했다는 그런 생각도 있고요. 생각보다 예상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 예상을 상회하고 있다. 그래서 보면 이것은 이제 거의 바닥이다. 단기적인 바닥이다. 이렇게 보고 투자를 실행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장에서는 개인들이 가장 2, 3대부터 많이 갖고 있는 카카오라고 그러죠. 그리고 현대차는 일반인들 대다수 갖고 있고요. 삼성전자 많이 갖고 있지만 특히 이제 카카오보다는 지금 현재 네이버가 강도가 좀 더 셉니다.
물론 이제 비슷한 흐름은 그리고 있지만, 그래서 네이버는 외국인들이 주로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이고요. 카카오는 외국인 늦게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는 외국인 비중이 53%인데요. 카카오는 28%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네이버가 좀 세다면 플랫폼에서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 낙폭 가대주, 그리고 절대적인 이제 시장 점유율 갖고 있는 주식을 좀 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가 좀 본격적으로 시세가 잘 나고 시작하면 개인들도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가 일본 기준으로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오늘이 급등해서 음봉이죠. 그래서 아직은 수급이 그렇게 개선된 건 아닙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바닥은, 단기 바닥은 탈피할 걸로 예상됩니다. 전망이 되고 있어서 좀 좋은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삼성전자를 이렇게 보면 이틀 동안 계속 음봉을 주고 있습니다. 그전 이틀 동안 이번 주 월요일까지 급등을 하고 나서 음봉을 주고 있다는 것은 삼성전자의 수급이 아직까지는 오르면 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외국인들이 계속 며칠 동안 사가지고 지난주 샀는데 이틀 동안 파니까 음봉을 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아직은 수급 개선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수급 개선이 확실히 된다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수급 개선이 아직은 좀 불투명하니까 너무 공격적으로 따라가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3월 달에는 한 2-3주 정도 반등했는데 이번에는 7월 달에 또 마찬가지 한 달 정도는 최소한 반등하지 않을까 보고요. 한 10% 정도 내외에 삼성전자도 67,000원도 한 10% 내외에 현재 기준 6만 원 기준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 지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 들고 있습니다. 기간은 한 달 정도, 그리고 이 상방으로는 10% 내외, 지수, 삼성전자, 이 부분을 좀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내일장에서는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볼까요? 저희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삼성전자 분위기를 좋게 했는데 지금 이틀 동안 좀 약합니다. 그 얘기는 삼성전자가 사실은 목표가 왔습니다. 주봉 기준으로 보면 12편세 61,800원이고 61,900원이 목표가인데 58,000원부터 올라갈 때 62,000원을 찍으면서 목표가로 오면서 결과적으로 주봉 기준, 제 차트가 본 기준 12평 찍었으면 목표가에 음봉을 주더라도 상관없어요. 이번 주에 음봉이 나오더라도 다음 주에 양봉이 발생되면 시장 양봉이 발생이 다음 주 돼서 62,000원을 안착해 준다면 삼성전자는 지난번 최근에 55,000원대 이거 바닥이다 보고요. 반등이 영역으로 해서 67,000원까지 충분히 볼 수 있는 영역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내일은 가장 중요한 게 삼성전자가 이틀 동안 음봉을 주고 있지만 아직은 괜찮은데요. 내일부터 5일선은 61,100원 정도 됩니다. 근데 제가 보는 기준선은 59,800원이기 때문에 박스가 한 59,800원 정도를 반드시 지지를 좀 해줘야만 되고요. 종가 기준으로 지지해주고요. 그리고 금요일까지 59,800원을 종가로 지지해주면 다음 주 양봉이 나온다면 다시 윗방향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지지선을 일단 단기 지지선을 59,800원을 좀 지지 체크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급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 걸로 보이는데 매물은 외국인 매물은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체크하는 해야만 전체 시장도 같이 연계돼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전략 간략하게만 정리해 주세요. 네, 하반기는 8월부터 시작해서 반등장이 뭐 조금 나오고 이제 하반 경지성 확보하고 있다고 하고 이제 물가가 정점을 통과했다면 하락에 대한 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주식들이 좋을까 보면 결국은 구조적 성장하는 주식은 전체적으로 개별적인 종목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게임주랑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하고 반도체 쪽이 그나마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이쪽은 중에서도 구조적 성장하는 그런 종목으로 집중적으로 매집을 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매집은 돈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물려 있으면 반등장에서 한 달 정도 반등장에서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여러 종목에서 압축해서 종목을 가야만 내년까지 본다면 전체적으로 수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단기간 내에는 좀 더 반등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대체적으로 전문가들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신감을 얻어보시고요. 그렇다고 지금 마냥 사놓고 묻어놓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시장 분위기를 보면서 짧게 대응을 하자 공통적으로 나왔습니다. 절대 전략까지 저희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아침 또 자세한 내용들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